이호국 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작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제 기억으로는 6살 때 기억으로 되는데 그 아버님 사진이 있었어요. 젊었을 때 사진인데 그때 연필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. 그대로 그려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보여드린 거죠. 잘 그렸다고 칭찬한 거예요. 칭찬하면은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또 그렸죠. 어머님 사진, 또 형제들 사진.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또 칭찬을 받고. 그림이 좋구나.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였죠. 그때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은 잘 그린 그림은 다 게시판에다 다 붙여놓잖아요. 거의 뭐 저희 그림이 독차지했죠. 특히 이제 돼지를 잘 그려가지고 돼지 포인트, 코가 나오고 뭐 이렇게 꼬리 이렇게 하고 몸통이 크고 다리 작고 그리고 코 나오는 부분에서 주름 그걸 잘 표현했나 봐요. 그래서 너는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각종 대회는 거의 제가 다 휩쓸었죠. 그래서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의 직업은 화가다.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. 그러면 자신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 제 작품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입니다. 선. 영어로 라인, 더 라인. 제 강력한 무기죠. 저의 트레이드 마크, 브랜드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수백 번, 수천 번 선을 긋고 또 그어서 그 반복한 다음에 나오는 형태죠.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은 바람도 있겠고 공기도 있겠죠. 그것도 다 선으로 형태를 이룬 거죠. 그래서 그 선이라는 형태가 그 사물의 형태에 따라서 곡선이 되고 또 직선이 되고 즉 말해서 동적이 됐다가 정적이 됐다가 그 선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역동성이나 생동감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선에서 조형의 언어를 찾고 있습니다. 작품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작가의 길은 참 깁니다. 애롭고 마라톤과도 같고 하지만은 그림은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가치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람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. 작품의 주된 주제는 무엇일까요? 주된 주제는 제가 이제 선에서 조형석을 찾고 탐구하기 때문에 주로 전시할 때마다 선을 긋다, 이 동사, 또 선을 그으며 어떤 그 부사의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. 그 선에서 나만의 어떤 색채를 낸 거죠. 보면은 이제 흔히 일상적인 평범한 풍경이지만은 나무들은 춤을 추고 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공기는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자전거 타는 인물들은 또 노래를 부른 거죠.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들이 선으로 인해서 이제 꿈틀꿈틀한 그런 풍경들입니다.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나요? 저에게 인물을 미쳤던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잭슨 폴럭이나 또 빈센트 반 고흐, 또 우리나라 작가의 또 겸재정선. 그 중에서 베르베르 비피에는 나에게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. 여러분, 그 흙과 백의 강렬한 선들, 그러한 어떤 작품들이 나에게 어떤 선에서 조형을 찾는 그런 어떤 영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. 그 60년대, 70년대에는 그 추상미술이 대세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는 추상, 구상의 중간, 반구상이죠. 반구상에도 불구하고
상당한 유명세를 탔죠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평도 어마어마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나가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겁니다. 그래서 이 작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작가님 평균적인 작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작업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. 둔탁한 마티리얼을 얘기해서는 칠하고 또 칠하고 또 마른 다음에 또 칠하고 마르는 기간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. 뭐 겨울에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한 3, 4일.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큰 작품을 만들어낸 데는 한 2년? 뭐 조그만 소품은 한 1년. 그 이전의 그림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. 또 하물면은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합니다. 마음에 들 때까지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죠. 그래서 선을 긋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인고의 시간, 이제 불교로 보면 수양.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. 한 2, 3년 걸린다고 봐야겠죠. 예. 그러면 본인 작품의 감상 포인트라고 할 게 무엇일까요? 감상 포인트는 좀 애매한 질문이지만은 그 감상자는 그 작품을 봤을 때 작가가 어떠한 세계로 표출해 내는가에 대해서 먼저 관찰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극히 이제 보는 사람 시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. 그냥 편하게. 그래야만이 감상자하고 작가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. 올해 서울 옥션 제로베이스 경매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. 그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? 그 계기는 이제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. 이제 제가 예전부터 최근에 유행되는 NFT라고 있어요. 뭐 가상화폐 경매라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 옥션으로부터 이제 공모 제의를 받아서 흔쾌히 수락했죠. 그게 이제 응모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경매 출품작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림이 있다면? 그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2020년 작품인가? 그 한 60호 크기인데 그 나무가 한 5그루가 배치되어 있죠. 가득 채웠죠. 거기에 이제 하단에 자전거 타는 두 인물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왜 애착이 가냐면은 제가 이제 원한 그 컨셉이 잘 맞아 떨어졌고 가장 선이 많이 그어진 어떤 작품이죠.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작품이 애착이 가는 겁니다. 아마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선을 그었을 겁니다. 그 작품에. 그러면 작가님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요? 예술이란 나에게는 독창성, 나만의 세계, 나의 철학, 나만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. 그러니까 내 주체적이고 내 감성을 이제 표출해내는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너무 간단합니다. 앞으로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청년 때는 어려울 때는 작업실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었어요. 지금은 이제 만들었고 지금은 꿈이 있다면은 200호, 300호 대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스튜디오를 갖는 게 꿈이죠. 아마 그 청년 때 간절히 원했는데 성취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간절히 원하면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네,
이호국 작가님 인터뷰 이상으로 네.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